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들먹이는 이낙연 이야기입니다. 자, 이낙연이 선을 마구마구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팀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낙연 캠프의 서른이 무효표 논란 키우며 경선 불복론을 언급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고, 경선 불복 관련 언급을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또다시 무효표 논란을 키우면서 경선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경선 불복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낙연 캠프에 있는 수박들이 전부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경선 불복해도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 안 찍어요. 그러니까 경선 불복하고 민주당 떠나고 수박들과 함께 그대로 당을 하나 만들거나 국민의힘이랑 손을 잡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캠프에서는 서른이 설치고 있고 이낙연 본인도 선을 마구 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남기면 문정부가 불행해진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지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대장동 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동 건의 문제는 개발한 놈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챙긴 이득을 나누는 과정이 좀 이상하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재명하고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엮으려다 보니까 엮을 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 이 유동규라는 인물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유동규가 화천대유가 엄청난 돈을 벌도록 설계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유동규를 공격하느냐? 이재명의 측근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 이러면서 유동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동규와 SBS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측근, 완전 왜곡이에요. 검찰은 나부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올가매야 이재명을 욕먹일 테니. 이재명 시장은 직원들에게 어차피 끝나면 감사 100번 들어온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했어요. 세부 내용도 실무 내용도 전혀 몰라요. 근데 대장동 터지고 난 다음에 저 공부했어요. 막 수소문하고 물어보고 개입한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없게 다 프로세스가 돼 있다니까요. 누가 비틀고 임의대로 조작하고 임원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유동규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직원들에게 어차피 끝나면 감사 100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장면 기억하시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쓴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패지옥 청렴천국 돈이 마귀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내 결제 사인 하나, 눈짓 하나로 수백 수천억 원의 향방에 갈리는 공직에 있다 보면 엄청난 유혹과 압박 강요들이 밀려옵니다. 그걸 견뎌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용인시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 포함 예외 없이 구속되었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성남시장입니다. 반대로 그 권력을 제대로 쓰면 천지가 개벽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지옥 청렴천국, 제가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뒀던 문구입니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 생각하라. 아마추어 개인이 전문 집단 검찰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숨길 일이면 아예 하지 말라. 성남시 경기도 간부회의에서 제가 귀가 따갑게 반복하는 경고입니다. 제 뜻대로 공영개발했다면, 반대로 국민의 뜻대로 민영개발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겠죠.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향후 사업 정산 과정에서 마귀의 유혹을 최소화하려고 성남시 몫을 비율 아닌 정액으로 사전 확정하고 사전 집행했습니다.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아들의 50억 준 자가 주일입니다.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의 돈을 나눠 가진 이들이 마귀와 싸운 저를 범인, 주인이라며 음해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 소리 치지만 곧 부패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글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떳떳함이 묻어나죠. 자,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어뒀던 문구, 부패지옥 청렴천국,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 생각하라.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작은 유혹이라도 넘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모두 끝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장동 건은 성남시가 받을 돈을 미리 확정짓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은 왜 대장동 건에서 이 5,500억을 확정짓고 들어갔느냐? 이전에도 성남시가 민관 합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처음에는 400억 정도가 성남시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정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결국 성남시가 150억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에 수익금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수익금을 안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에는 5,500억 내놔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남시는 그 이상 욕심내서도 안 되고 그 이하로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확정 이익을 챙겨 놓았으면 민간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지 그건 지자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게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화장실에 붙여놨다는 스티커입니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령 공무원은 서로 절대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공여자는 조사 도중 다른 혐의가 잡힌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인 없다. 수사관은 협상을 제의한다. 뇌물 공여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키겠다.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려야 한다. 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아 사업체가 망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 공여자는 자백한다. 공무원과의 의리는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게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이재명이 대장동을 설계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에서 시행사가 화천대유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에게는 논리가 중요하진 않죠. 어떻게든 이재명을 흠집내면 되니까. 그래서 유동규라는 인물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유동규에게 뭔가가 나오면 이건 이재명에게 덮어씌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은 왜 윤석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다 믿어주고 있죠? 손준성과 윤석열이야말로 훨씬 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검찰총장의 눈과 귀, 손발이라고 불리는 직책에 있었던 손준성, 윤석열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언론은 그대로 믿고 보도를 안 하다가 유동규라는 인물이 나오니 이건 이재명의 오른팔이다,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러면서 유동규에게 뭔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왜 이렇게 잣대가 다 달라? 물론 언론들의 특기이긴 합니다만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과거를 돌아보면 부정부패에 대한, 공무원 뇌물에 대한 이런 단속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그렇게 측근이라면 캠프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겠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최측근이면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측근입니까? 윤석열과 손준성이야말로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손준성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에게 보냈다는 것은 팩트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언론들은 윤석열을 물어뜯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유동규의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만 나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언론의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가 너무나 역겹습니다. 확실한 건 화천대유가 얼마를 먹었든 얼마를 벌었든 어떻게 나눴든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검찰과 언론, 얘네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작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의심하지 맙시다. 저들이 어떤 공작을 펼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적폐 카르텔들이 대장동 건으로 이슈를 이렇게 크게 부풀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낙연 때문입니다. 유승규가 이재명의 측근이기 때문에 유승규가 죄를 졌다면 이재명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이낙연 측. 그 에너지 반만 윤석열과 손준성에게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은 절대 우리 팀이 아닙니다.
경선 불복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욕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등 뒤에서 배신을 할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빨리 경선이 끝나고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와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손준성과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대장동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LCT 사업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아무리 떠든다 한들 전체적인 프레임이 바뀔 리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떠들어봐야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